하늘이 뚫린 듯한 장대비가 서울 강남의 거리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수많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불빛을 쏟아내는 엘리시안 백화점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위용을 잃지 않은 채 마치 도시의 심장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앞을 무심코 지나던 한 청년이 잠시 발을 멈췄다. 그의 이름은 강진우, 엘리시안 그룹의 숨겨진 주인이었다. 그는 값비싼 우산도 그를 수행하는 비서도 없이 평범한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물에 젖은 운동화 차림이었다. 2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앳된 얼굴과 꾸밈 없는 모습은 그를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처럼 보이게 했다. 빗줄기를 피하려 백화점 처마 밑으로 들어선 그는 무심한 시선으로 웅장한 건물과 그 안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로부터 그룹 전체를 물려받은 지 벌써 3년,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쿠에서 보내며 제국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강진우는 현장 방문을 선호했다. 보고서의 숫자와 그래프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 즉 고객의 표정과 직원의 눈빛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늘 역시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 비를 피하기 위한 우연한 선택이었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는 예리한 호기심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비를 피하러 들어온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이야말로 엘리시안의 맨 얼굴을 보기에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육중한 회전문을 통과하자 바깥의 눅눅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시원하고 향긋한 공기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잘 닦인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의 모습을 비추었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은 이곳이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임을 뽐내는 듯했다. 입구에 도열한 직원들은 들어서는 모든 이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강진우의 소박한 행색을 스치자마자 다음 사람에게로 빠르게 옮겨갔다. 그 누구도 이 청년이 자신들의 급여를 주는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진우는 별다른 목적지 없이 1층을 천천히 거닐었다. 화려한 명품 브랜드의 쇼윈도와 최신 화장품을 진열한 매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백화점에 와본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직원들의 응대 태도와 고객들의 동선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철저히 매뉴얼에 따른 기계적인 반응에 가까웠다. 진정한 의미의 환대나 따뜻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것이 강진우가 가장 우려하던 지점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하이엔드 워치존이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속 시계들은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닌 하나의 예술품이자 부의 상징으로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그 중에서도 파텍 필립 매장 앞에 섰다.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무브먼트가 들여다보이는 스켈레톤 시계에 매료된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순수한 감탄은 잠시 후 한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의 이름은 박시연, 이 구역 전체를 책임지는 VIP 영업팀장이었다.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 그리고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까지.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이 공간의 격을 대변하는 인물임을 과시하고 있었다. 마침 중년의 VIP 고객을 배웅하던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다음 주 신제품 입고되면 가장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VIP 고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나자
박시현의 얼굴에서 영업용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습관처럼 매장 전체를 훑어보다가 파텍 필립 진열장 앞에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는 강진우를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저런 차림의 젊은이가 어째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일까? 길을 잃었나? 아니면 그저 시간을 때우러 온 구경꾼인가? 어느 쪽이든 이곳의 고고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임이 분명했다. 박시연은 부하 직원에게 눈짓을 보내 처리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직접 나서고 싶었다. 그는 잠시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고는 우아하지만 단호한 걸음걸이로 강진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강진우의 바로 옆에 서서 그가 바라보던 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모델입니다. 시계가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예술품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자체 제작된 것인가요? 그리고 파워 리저브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구경꾼의 것이 아니었다. 시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박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는 강진우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운동화, 무릎이 살짝 나온 청바지, 그리고 보풀이 일어난 후드티. 아무리 봐도 이런 고가의 시계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어 보였다. 그는 이 청년이 어디선가 주워들은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을 시험하려 든다고 판단했다. 그의 목소리 톤이 한 단계 차가워졌다. 고객님, 그런 전문적인 정보는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만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절이자 무시였다. 잠재적 고객으로조차 생각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조차 그의 노골적인 태도에 살짝 놀라는 눈치였다. 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박시연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분노나 모욕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히 한 명의 오만한 직원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엘리시안이 자랑하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가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였다. 강진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시계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박시연은 내심 승리감에 젖었다. 그는 이 청년이 곧 기가 죽어 자리를 뜰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의 예상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시계 한번 꺼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박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청년이 지금 제정신인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VIP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들만 예약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시계를 맨손으로 만져보겠다고? 박시연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쾌한 해프닝을 끌고 싶지 않았다. 고객님, 장난이 지나치시군요. 저희 매장은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을 둘러보시죠. 그의 말에는 이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의 내쫓는 것에 가까운 어조였다. 강진우는
박시연의 오만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한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이 연극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것은 분명 엘리시안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터였다. 그의 마음 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오늘 그는 엘리시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만 했다. 박시연의 오만한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매장 안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강진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손짓하며 등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불쾌한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자신의 권위를 회복할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강진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분해졌으며 그 침착함이 박시연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박시연의 과도한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시안 백화점의 서비스 교육 첫 장에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박시연은 이 구역의 절대적인 왕이었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자신의 경력이 끝장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이 불편한 드라마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박시연은 강진우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자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 모두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젊은 친구,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있는 시계들은 자네가 평생 벌어도 구경하기 힘든 물건들이야. 이런 곳에서 소란 피우면 자네만 손해라고. 그의 말에는 조롱과 경멸이 노골적으로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청년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다시는 이곳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바로 그때 매장 입구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팀장, 무슨 일인가? 입구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던데 목소리의 주인공은 JH건설의 최 회장이었다. 그는 엘리시안 백화점의 최상위 VVIP 고객 중 한 명으로 박시연의 가장 중요한 실적이기도 했다. 최 회장의 등장에 박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아첨하는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최 회장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걸음하시고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주차장까지 마중 나갔을 텐데요.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시연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강진우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런데 저 친구는 뭔가 자네 표정이 영 좋지 않던데. 박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최 회장에게 자신의 유능함과 단호함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강진우를 힐끗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 별것 아닙니다. 회장님, 요즘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친구가 잠시기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의 격을 생각해서 정중하게 안내해 드리려 했는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서요. 그의 교묘한 거짓말은 강진우를 순식간에 예의도 없고 분수도 모르는 진상 손님으로 둔갑시켰다. 최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강진우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박시현과 똑같은 종류의 경멸이 서려 있었다. 딱 보니 답이 나오는구먼. 박 팀장, 이런 일은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백화점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최 회장의 말은 박시연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이제 VVIP 고객의 지지까지 얻었다고 확신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상황에서도 강진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최 회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박시연만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소란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고객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 시계를 제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엘리시안 백화점의 공식적인 방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매장 안에서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송곳 같은 질문이었다. 박시연의 얼굴 근육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을 가르치려 들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최 회장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품위를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공식 방침?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백화점의 방침을 운운해. 너 같은 놈들까지 상대해주다간 진짜 VIP 고객님들께 드릴 서비스의 질만 떨어진다고. 이제 더는 못 참아. 박시연은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신입사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너 지금 당장 보안팀에 연락해. 여기 와서 이 건방진 놈 좀 끌어내라고. 신입사원은 겁에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박시연은 답답하다는 듯 직접 인터폰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분노와 함께 마침내 이 성가신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보안팀. 1층 VVIP 워치존으로 즉시 출동할 것. 업무를 방해하는 외부인이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인터폰을 끄는 박시연은 승리자의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강진우를 노려보았다. 최 회장은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며 이 소동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잠시 후 멀리서 건장한 체격의 보안요원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단단한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모든 것이 박시연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곧 저 눈에 거슬리는 청년이 보안요원들의 손에 꼴사납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통쾌함을 느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을 어떻게 포장해서 상부에 보고할지까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업무 방해를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여 다른 VIP 고객들을 보호했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자신의 대처 능력에 스스로 감탄했다. 보안 요원들이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박시연과 강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시연은 턱짓으로 강진우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이 사람입니다. 당장 백화점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발도 못 붙이게 얼굴 똑똑히 기억해 두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상황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중 선임으로 보이는 요원이 강진우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보안 요원들과 그들을 재촉하는 박시연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강진우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소란스러운 주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천천히 꺼내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냉철하고 유능함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진우는 그 목소리를 향해 주변의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 문장을 내뱉었다. 나다. 지금 어디지? 강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정리해버릴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 너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보안 요원들과 박시연,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장면은 순식간에 바뀐다. 엘리시안 백화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테헤란로의 엘리시안 그룹 본사 40층, 최고 2급 임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대회의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이 모두 모여 3분기 실적 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인물은 강진우의 유일한 수족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인 이민준 실장이었다. 그는 30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경력의 노회한 경영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회의를 이끌고 있었다.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과 송곳 같은 질문으로 계열사 사장들을 압박하던 이민준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꿈틀거렸다. 그의 안주머니에 넣어둔 개인용 스마트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기 때문이었다. 그 스마트폰은 오직 단 한 사람, 강진우 회장하고만 연결된 직통선이었다. 이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를 중단시켰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들은 이민준이 그룹 회의 중에 사적인 전화를 받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민준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구석으로 향했다. 그는 전화를 받기 전 무심코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다. 회장님, 그 세 글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강진우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절대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곧 지금 어딘가에서 계획에 없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로 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지금 어디지? 이민주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본사 대회의실입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강진우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엘리시안 강남 본점 1층. 지금 당장 총책임자 데리고 내려와.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다. 통화 시간은 채 10초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회장이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총책임자를 대동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준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민준의 시선은 정확히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엘리시안 백화점 사업부문 대표 윤상기 사장이었다. 윤상기 사장은 그룹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세였지만 이민준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에 불과했다. 이민준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회의실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윤 사장님, 지금 즉시 저와 함께 강남 본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윤상기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 실장, 지금 회의 중이지 않나? 무슨 일인데,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권위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민준의 다음 대답은
그 권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회장님께서 지금 강남 본점 1층에서 윤 사장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회의실 전체에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아는 한 그룹의 젊은 총수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그가 지금 백화점 1층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백화점 대표를 직접 호출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윤상기 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께서 어째서 거기에 무슨 일이라고 하던가? 이민주는 잠시 윤상기 사장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장이 현장에서 어떤 수모를 겪고 있을지 상상하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백화점 보안팀에 의해 업무 방해 혐의로 쫓겨나기 직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상기 사장은 비명을 지르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다른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다시 장면은 엘리시안 백화점 1층으로 돌아온다. 강진우가 전화를 끊은지는 채 1분도 지나지 않았다. 박시연은 느긋하게 다가오는 보안 요원들을 보며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고함을 쳤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당장 저놈을 끌어내지 못해. 그는 강진우가 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껏해야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전화였을 거라고 짐작했다. 저런 행색의 청년이 자신을 위협할 만한 인맥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박시연의 예상과 달리 강진우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는 저항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예견한 듯 고요한 눈빛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초연한 태도가 오히려 박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왜 소리치지 않는 거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침묵은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최 회장조차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아까와 같은 조롱 섞인 미소를 거두고 미간을 찌푸렸다. 선임 보안 요원이 마침내 강진우의 앞에 섰다. 그는 규정대로 최대한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고객님, 잠시 저희와 함께 밖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강진우의 팔에 손을 대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무전기에서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원 주목, 전원 주목, 당장 1층 시계 매장의 모든 상황을 중지하라. 절대로 그분께 손대지 마. 그 목소리는 백화점 총괄 매니저의 것이었다. 보안 요원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박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들려오는 거대한 소음에 묻혀버렸다. 백화점 정문 방향에서 수십 개의 구둣발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달려오는 마치 지축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달려오는 백화점 점장과 임원들이 있었다. 그들의 필사적인 질주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요란한 구둣발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엘리시안 백화점 강남 본점의 철옹성 같던 위계질서가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었다. 백화점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김광석 점장을 필두로 각 부문의 이사들과 매니저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시계 매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던 그들의 복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감정, 바로 극심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 광경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주변에서 소동을 구경하던 고객들이었다. 그들은 백화점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맞이한 듯한 표정으로 달려오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박시연 역시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에게조차 쩔쩔매는 하급 매니저들은 물론이고 평소에는 얼굴 한번 마주치기도 힘든 점장과 이사들까지 한 무리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저분들이 여긴 어쩐 일로. 그의 중얼거림은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달려온 최종 목적지는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이곳, 강진우의 앞이었기 때문이다. 김광석 점장은 거의 넘어질 듯한 속도로 달려와 강진우의 몇 걸음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섰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감히 강진우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 뒤로 따라온 수십 명의 임원들 역시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자세로 허리를 숙였다. 순간 매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배경음악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수십 명의 고위 임원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이 공기를 무겁게 채웠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김광석 점장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회장님, 그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박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점장이, 저 오만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던 김광석 점장이 저 후드티 차림의 젊은이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JH건설의 최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조롱했던 청년의 정체에 대한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하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엘리시안 그룹의 진짜 주인,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된 적 없는 베일에 쌓인 젊은 총수, 그가 바로 이 청년이란 말인가. 최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거대한 권력 중 하나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입사원의 얼굴,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진 동료 직원들의 표정,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조롱과 구경의 시선이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어 강진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박시연은 그 시선의 중심에서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진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 앞에서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임원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박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과정을,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순간을,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서운 압박이 되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임원들 무리를 해치고 또 한 명의 남자가 달려왔다. 그는 방금 전 본사에서 이민준 실장과 함께 출발한 윤상기 사장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전력으로 뛰어온 듯 최고급 정장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강진우를 발견하자마자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 다가와 김광석 점장 옆에 나란히 머리를 숙였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관리 소홀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백화점 대표까지 가세하자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청년의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고객 한 명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에게, 그것도 황제의 얼굴에 직접 먹칠을 한 것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의 머리맡에서는 끝장이다라는 단어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강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임원들은 외면한 채 넋이 나간 표정의 박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 아까 나에게 이 시계를 보려면 자격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의 말에 박시연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강진우는 말을 이었다. 그 자격이라는 게 대체 뭔가? 그리고 그 자격을 심사할 권한은 누가 당신에게 주었나? 질문은 칼날이 되어 박시연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입술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강진우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시선을 돌려 이번에는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 이곳의 이미지를 걱정하며 저자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했지. 최 회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강진우는 다시 고개를 돌려 자신 앞에 도열한 임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당신들, 내가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내 눈으로 직접 이 광경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고객 만족도 최상이라는 허위 보고서에 결제나 하고 있었겠지. 안 그런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명백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것처럼 강진우의 주변은 역설적인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단 한 번의 고함도 위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 이미 이 공간의 모든 권력은 그의 발 아래에 놓여 있었다. 박시연의 오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은 이제 엘리시안이라는 거대한 댐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진우의 얼음장 같은 질책에 윤상기 사장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지만 여전히 감히 강진우의 얼굴을 마주 보지는 못했다. 그는 굳게 감았던 눈을 뜨고 충격과 혼란에 빠진 주변 고객들과 직원들을 향해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모두 들으시오. 이분은 우리 엘리시안 그룹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강진우 회장님이십니다. 그의 공식적인 선언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의심마저 완전히 증발시켜버렸다. 매장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고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일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선언의 가장 큰 파편을 맞은 사람은 단연 박시연이었다. 강진우 회장. 그의 뇌리에 밝힌 그 이름은 사형 집행인의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박시연의 오만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그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회장님. 제가 감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마리 동물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정장은 구겨졌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바로 그 혼란의 정점에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강진우의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온 그는 바로 이민준 실장이었다. 그는 주변의 아수라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강진우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 모든 상황이 더 이상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숙청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이민준의 냉철한 존재감은 현장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강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비는 박시연에게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윤상기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무거워져 있었다. 이 사람 하나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는 손가락으로 박시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자는 병 그 자체가 아니야. 그저 증상일 뿐이지. 진짜 병은 우리 그룹의 심장부에 뿌리내린 오만함, 사람의 가치를 그가 차고 있는 시계의 가격으로 판단하는 썩어빠진 문화다. 그의 말은 임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함과 무사한 일주의가 결국 그룹의 근간을 썩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진우는 그들의 참담한 표정을 차갑게 응시하다가 옆에 서 있던 이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 실장, 보고해.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이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블릿 PC의 화면을 켜고 막힘없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었다. 강남 본점 VIP 영업팀에 대한 긴급 내부 감사 예비 보고입니다. 지난 1년간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객 불만 건수 총 38건. 이 중 35건이 박시연 팀장의 응대 태도 및 차별적 대우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모두 실무자 선에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이민준의 보고가 시작되자 임원들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장님이 되어 있었는지를 실감했다. 이민준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또한 특정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 배정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예약 시스템을 무시하고 박시연 팀장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소수의 고객들에게 제품이 우선적으로 배정된 정황이 수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이자 배임 행위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민준이 말한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뇌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시연이 단순히 오만한 직원이 아니라 부패한 내부 비리, 사범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시연은 이민준의 보고 내용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이미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강진우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그의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외과 의사의 정밀한 메스였다. 박시연은 자신이 그 첫 번째 희생양이었음을 깨닫고는 절망감에 몸서리쳤다. 보고가 끝나자 강진우는 시선을 돌려 박시연의 팀에 소속된 젊은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진우는 그들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러분 중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역시 이 모든 부조리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박시연의 포갑적인 리더십 아래서 침묵에 익숙해진 그들이었다. 바로 그때 가장 말단으로 보이는 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팀장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고객의 옷차림과 말투를 보고 등급을 나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정 고객에게 제품을 먼저 빼돌린 후 그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직원의 용기 있는 고백은 두개 무너진 구멍이 되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박시연의 폭언과 인격, 모독, 불투명한 성과급 지급,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내부의 문제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상황은 이제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 부서 전체의 구조적인 비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다. 강진우는 모든 증언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박시연이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궁지에 몰렸을 때 강진우는 마침내 윤상기 사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그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에 엘리시안 백화점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모든 증언과 고백이 끝났을 때 시계 매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하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기다리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었다. 강진우는 모든 말들을 묵묵히 들은 후 마침내 그의 시선을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시연에게서 거두어 윤상기 사장에게로 옮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결정 내린 자의 차가운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윤 사장. 강진우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윤상기 사장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시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사표를 제출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윤상기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오직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이라는 말만을 간신히 내뱉을 수 있었다. 강진우는 다시 고개를 돌려 이제는 넋이 나가 거의 실신 직전인 박시현을 내려다보았다. 박시현 씨, 당신은 고객을 기만했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소. 또한 당신은 부하 직원들을 겁박하고 우리 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의 가치를 훼손했지. 그는 담담하게 박시연의 죄목을 하나씩 읊었다. 그것은 심판의 언어였다. 따라서 엘리시안 그룹은 이 시간부로 당신을 파면 좋지 않다. 파면,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불명예 퇴직이자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시연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졌다. 하지만 강진우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이민준 실장에게 명령했다. 이 실장, 법무팀을 동원해서 박시연 씨의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우리 그룹은 단 한 푼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아시오. 이민주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가 태블릿 PC에 몇 글자를 입력하자마자 백화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룹 법무팀 소속 직원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박시연의 양팔을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그들에게 끌려갔다. 화려했던 그의 정장은 먼지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한때 이 구역의 제왕이었던 남자의 비참한 퇴장이었다. 박시연이 끌려나간 후 강진우의 시선은 김광석 점장을 포함한 현장 관리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차례가 왔음을 직감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당신들은 지난 몇 년간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고 말할 텐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야. 그의 말에 아무도 감히 변명하지 못했다. 김광석 점장은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한다. 다른 관련 팀장들 역시 전부 원래 직급으로 강등시키고 지방 지점으로 발령 내도록. 그것은 자비 없는 숙청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결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일함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온몸으로 책임져야 했다. 강진우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JH 건설의 최 회장에게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강진우는 그에게 어떠한 위협이나 모욕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통보할 뿐이었다. 최 회장님, 오늘부로 엘리시안 백화점의 모든 VVIP 자격을 박탈합니다. 저희 백화점의 VIP 제도는 저희의 가치와 철학을 존중하는 고객들과의 파트너십이지 오만함을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또한 우리 엘리시안 건설과 JH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함께 일할 수 없는 법이니까. 최 회장의 눈앞이 노래졌다. VVIP 자격 박탈은 그저 창피를 당하는 수준의 문제였지만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의 재검토는 회사 전체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타였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강진우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단 몇 분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불러왔는지 깨닫고는 허물어지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든 처벌이 끝난 후 강진우는 남아있는 모든 직원들과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는 파괴가 아닌 재건의 시간이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엘리시안 백화점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첫째, 기존의 VIP 관리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존중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성 및 직업윤리 재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셋째, 내부 고발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회장 직속의 익명 감사 채널을 신설하겠습니다. 그의 개혁안은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까 용기를 내어 내부 비리를 고발했던 젊은 직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당신 이름이 뭔가? 젊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수혁입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이수혁 씨를 시계 매장의 임시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당신의 용기가 바로 내가 우리 엘리시안에서 보고 싶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파격적인 인사 조치에 모두가 놀랐지만 이내
그것이 당연한 결정임을 수긍했다. 모든 지시를 마친 강진우는 더 이상 이곳에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이민준 실장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직원들을 향해 한마디를 남겼다. 엘리시아는 실내 위에 세워진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그 신뢰를 다시 쌓아갑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히 매장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온 뒤의 땅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엘리시안 백화점 강남 본점에는 눈에 띄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전의 화려함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질감이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인위적인 미소 대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건강한 긴장감과 전문가다운 자부심이 엿보였다. 고객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상대의 옷차림이나 말투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정중하고 따뜻했다. 오늘 강진우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회장의 신분으로 백화점을 방문했다. 지난번의 허름한 후드티 차림이 아닌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의 곁에는 이민준 실장과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윤상기 사장이 수행하고 있었다. 백화점의 모든 직원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깊이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에서 비롯된 굴복이 아닌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강진우는 윤상기 사장의 안내에 따라 1층부터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다. 그는 보고서의 숫자가 아닌 살아있는 현장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 화장품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광경이었다. 한눈에 봐도 까다로워 보이는 중년 여성이 직원에게 연신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직원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잃지 않고 그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벌써 관리자를 호출했을 법한 상황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유아용품 매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평범한 옷차림의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유모차를 고르고 있었다. 한 직원이 그들 곁에 다가가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친절하게 제품의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부의 얼굴에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강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엘리시안의 모습이었다.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공간. 마침내 그의 발걸음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1층 명품 시계 매장에 닿았다. 한 달 전의 어둡고 무거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매장의 임시 책임자로 발탁되었던 이수혁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이제 한 부서를 책임지는 관리자의 무게를 당당히 견뎌내고 있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강진우는 이수혁의 안내를 받으며 새롭게 바뀐 매장의 운영 방침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불투명했던 한정판 모델의 판매 방식은 투명한 추첨제로 바뀌었고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제품을 만져보고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이전의 두려움 대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다. 강진우는 불시에 이수혁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만약 지난번에 나와 같은 고객이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나? 이수혁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저희는 고객의 외모나 배경으로 그분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의 진심 어린 서비스와 존중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고객이나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신다면 그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규정에 따라 대처할 것입니다. 존중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빛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누군가 가르쳐준 모범 답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통해 그 스스로 체득한 살아있는 철학이었다. 강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매장 시차를 마친 강진우는 윤상기 사장과 함께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루프탑 가든으로 향했다. 시원한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발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윤상기 사장은 지난 한 달간 그룹 전체에서 진행된 개혁의 성과를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의 그날 질책이 없었다면 저희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뼈아픈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진우는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빌딩의 불빛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 이 거대한 유통제국을 건설한 할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기업이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는 자신이 잠시 그 유언의 무게를 잊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권력이란 단순히 소유하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엘리시안이라는 이름을 믿고 찾아주는 수백만 명의 고객들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무겁고도 신성한 책임이었다. 그날의 비는 단순한 소동을 넘어 자신에게 그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차가운 세례와도 같았다. 아픔 없는 성장은 없고 위기 없는 혁신은 불가능했다. 엘리시아는 그날의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강진우는 윤상기 사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수혁 씨의 임시 딱지를 떼고 오늘부로 정식 팀장으로 임명하시오. 그리고 윤 사장, 당신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소. 이번 기회마저 저버린다면 그때는 나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오. 그의 말에 윤상기 사장은 감격과 결의에 찬 표정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일정을 마친 강진우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그가 백화점을 떠나려 할 때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몇 명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회전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은 그들을 향해 조금 전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진심이 담긴 미소와 함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모습을 본 강진우의 얼굴에 비로소 완전한 만족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의 비는 그쳤고 엘리시안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